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아끼는 분이십니다. 정치 구단 골드보이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3kg 예. 체중을 뺐습니다. 왜요, 의원님? 아니 너무 비대해가지고 조금 멋있어졌잖아요. 좀 턱선이 날렵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오 진짜. 윤석열이 빼주더라고. 알아서. 김건희가 또 빼줘서 앞으로 3kg 더 빼는 것으로 예. 김건희 도와주세요. 근데 앞으로 이 국정 상황을 보면 더 빠지실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뭐 보니까 이번에 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중책이 아니라요. 예. 이제 여야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에 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하기로 했는데 네. 헌법재판관 선출을 하지 말자, 아. 청문회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원내 의석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야권이 세 개가 국민이 네. 요구가 뭡니까? 이 시대적 요구는 빨리 헌법재판소를 구인 체제로 정상화해서 그렇죠. 박근혜 탄핵처럼 8대 0으로 그때도 관례가 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 네. 소장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8대 0인 거예요. 이런 관례가 있는데 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할 수 있다. 네. 해야 된다. 시대적 국민적 요구인데 안 한다 하니까 네. 당 원내대표단에서 박지원이 하면은 그래도 야당도 공격 못하고 국민도 믿을 것 같다. 아니 제가 느닷없이 네. 느닷없이. 시대적 소명을 띠고 네. 인사청문위원장이 됐는데 예. 나경원 의원이 박지원이 북치고 장구친다 해서 탄핵 내란 반대하지 말고 네. 나경원 의원 꽹가리라도 치고 나와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북치고 장구치는 깽가리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빨리 헌법재판관 9명 채워라 이거 아닙니까? 6명 그렇죠. 하지 이게 말고.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고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저 하는 거 보세요. 네. 제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저게 김건희하고 둘이 나는 두 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명태균 황금폰이 검찰에서 확보했다 하니까 거기가 까지면은 다 죽을 사람 많아요. 오세훈 시장 등 여러 사람이 떨고 있는데 네. 특히 김건희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대통령 네. 빨리 평상시에 얘기해온 비상계엄 선포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예. 역술인들이 또 지금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석 달 후에 다시 살아온다. 아, 천공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딱 천공이 영상이나 영상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100일. 딱 3개월만.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래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임금님을 모셔본 그래서 임금은 하늘이 낸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하늘이 낸다. 그런 얘기는 해와요. 네. 그렇지만은 100일간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온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건 아니죠. 그런데 예. 저는 부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명태균 씨 황금폰 검찰에 압수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이제. 떨고 있어요. 누가 이게 많이 떨고 있을까요? 오세훈 등 대권 주자들이 좀 많이 윤석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중진들. 지금 싹 망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명태균 씨가 대단하다는 분이 저런 누차 얘기했지만은 네.
어떻게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전화를 해서 공천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명태균 씨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겠어요? 내가 구속되면은 한 달 내로 윤석열은 하야 탄핵한다. 지난 11월 15일 명태균 씨가 예. 구속됩니다. 그렇네요. 탄핵된 날은 12월 14일. 진짜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딱 된 거예요. 그 무속인 같은 그런 기분이 저는 들어서 제가 청문회 때 예. 강혜경 씨한테 무속인 아니냐 그랬더니 어. 아니다. 어. 예지력이 충분하다. 예.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죠. 천공 그러죠. 예. 건진 법사. 이게요. 건진법사. 권력 검찰의 속성입니다. 윤건이가 잘 나갈 때 같으면은 건진 법사가 다른 데서 한 거 아니에요. 건진 법사를 수사한 게 아니고 네. 서울 남부지검에서 호인 관계를 수사하다가 자금의 흐름이 이상해서 보니까는 건진이야. 법사폰도 들어왔어요. 법사폰도 황금폰에 법사폰까지 지금. 네. 아.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 검찰과 경찰 네. 스승폰도 잡아라. 스승폰도. 스승폰도 잡아라. 아. 이게요. 기억하시겠지만은 김건희 카페 때 예. 어떻게 말썽 생기니까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음.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카페하고 나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라. 맞아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는다. 예.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제 말은 그때는 잘 들었어요. 딱 선언하니까 김건희 카페가 활동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천공 스승하고는 계속 얘기가 나와서 윤건희 대통령 내분이 천공 스승과 관계 없다는 것을 선언해라. 절대 안 해요. 그렇네요. 그건 또. 예, 이게 이상한데 예. 저는 황금폰, 네. 법사폰, 스승폰도 검찰과 경찰이 절대 잡을 거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윤건희 핸드폰 다 바꿨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요. 다이아몬드 폰도 압수를 하면은 다이아몬드 폰이군요. 그렇죠. 거기 예. 대통령 내니까 다이아몬드 폰이지.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주술 국가가 끝난다. 주술국가 막을 이게 내리는. 주술 국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망상이 스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지금 앞으로 이 상황 전개가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떤 식으로 나갈지 지금 또 예측해 주셨어요, 우리 의원님이. 상황 전개는요. 네. 잘 돼요. 잘 돼요. 예, 국민 여러분, 골목경제 식당 어제 여기도 지하에 네. 음식 상가를 갔는데 다 비어 있어요. 아이고, 걱정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해서 회식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박찬대 원내 대표가 지시해서 저는 매일 식당에 가서 먹어줘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오늘 또 해남 내려가지만은 해남 완도 진도 식당에 가서 골목경제를 먹어야 돼요. 예, 맞아요. 좀 지갑을 열어줘야 돼. 특히 대기업들 어려운지 알아요. 삼성전자 다 어려운지 알아요. 그렇지만은 네. 국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구내식당도 그때 우리가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했어요. 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좀 닫아주고 그렇죠. 그 이웃 식당에 가서 점심 저녁 먹어주자. 아유. 이래야 우리 소비 경제가 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런 그렇게 기술이 하면서 되죠. 예. 하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는데 그분들이 다 윤석열 좀 빨리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왼수 국민의힘 국민의힘. 네. 일부 권성동 네.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나경원 그 예. 말이 돼요? 대권을 꿈꾼다는 사람이 나경원은 억울하기는 해요. 억울하죠. 서울시장 하려다가 명태균처럼 한테 죽어버리고 당대표 하려다가 개헌론 네. 냈다가 그냥 폭탄
폭탄 맞고 이준석한테 억울하기는 치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음.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은 아유, 그럼 국민의힘 큰일 그들의 미래는 예. 없다. 음. 특히 네. 지금 비대위원장 아무도 안 올라가잖아요. 권성동 대표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비대위 그렇죠. 추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대위원장 하면은 송장 치우고 살인했다는 소리 듣는다. 예. 권성동이 결국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할 것 같다. 그런데 그리 갈 거예요. 할 사람이 하지만 없으니까. 권성동 대표는 네.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은 내란 그의 세력 미래도 없어요. 특히 권성동 대표는 가장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고 찐윤이고 네, 원조 윤핵관. 누릴 것 누린 사람 아니에요. 원조 윤핵관이고. 네. 그러면은 친구한테 좋은 충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김건희 영부인처럼 네. 권성동은 제2의 김건희하고 똑같은 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란 이 사람들을 탄핵에 네. 찬성한 정의로운 국민의힘 의원들을 색출하고 축출하자. 그런 이런 얘기가 일을 하면은 권성동은 제2의 네. 윤석열이 돼서 음. 멸망할 것이다. 아. 참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예. 정의롭게 갔으면 좋겠다. 정의롭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상임위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뭐 내란 뭐 수계 뭐 내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란 속이지 뭐예요? 검찰도 사법부도 예. 공수처도 국민도 모든 언론도 다 그래서 우리가 봤죠. 우리 이제 국민들이. 뭐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 통치. 그러면 예. 내란이 윤석열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하면은 똥파리도 새예요? 절도 행위도 경제 행위예요? 이건 말이 아니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지난번 1차 탄핵 표결 때는 105명의 의원들이 탄핵 표결 자체에 참여 안 해가지고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고 2차 투표 때는 어쨌든 12명의 찬성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거의 쫓겨나고 또 찬성했던 의원들이 뭐 완전히 왕따 당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이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색출 축출은 반대한 의원들을 해야지 국민이 세계 민주 시민이 네. 역사가 참 국민의힘이 옳은 길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 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간동훈에서 한동훈으로 돌아와가지고 계엄 해지 네. 의결을 하도록 뭐 당론은 또 바꾸자 주장하면서 찬성하자. 탄핵을 그 속에서도 찬성을 한 공로를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역사적으로 국민적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자 우리는 정치 집단이에요.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네. 자 보십시오.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네. 차기 대통령 47%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한 자리 숫자예요. 그렇죠. 여권에서 1등, 네. 전체에서 2등한 한동훈 대표가 7, 8%예요. 어떻게 됐든 보수층,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망한 대통령 후보 한동훈을 역사와 국민이 심판한 내란에 찬성한 자기들이 반대했다고 쫓아내버리면은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렇네요. 대통령 후보가 없어요. 또 거론되는 사람들 네. 명태균 그 황금폰에서 다 나와요. 그렇네요. 국민의힘에 이제 정말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 됐고 대선 주자 지금 오세훈, 뭐 홍준표 이름이 어루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명태균 황금폰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국민들이 주시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자,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면은 글쎄요. 우리 정치가 불행하다니까요. 예.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돼요. 건전한 보수. 예. 저렇게 퇴폐한 네. 국민의힘 같은 보수는 사라져 주는 것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전한 보수가 나와서 네. 대통령 후보가 되고 아하. 우리 진보 세력에서도 예.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나와서 정책 대결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좋지 다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나는 상태로 가면 차기 대선 후보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네. 가장 유력한 것은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다. 아하. 그러나 홍준표 시장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윤석열을 그렇게 대놓고 옹호하고 이 내란 세력을 대변하면 안 돼요. 아하. 저는 명태균 씨가 네. 너 까불면 간 안 둔다. 그래, 나불나불대지 마라. 했지만은 예. 아무리 자기 양아들 같은 그 식구가 명태균하고 가까웠다가 하더라도 네. 저는 홍준표 시장을 잘 아는데 그분이 보통 명석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고 네. 자기가 직접 관계는 하지 않았을 거다.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한테 네. 친구로서 선배로서 제가 건의 말씀을 어. 충고를 한다 하면은 윤석열과 손절해라. 아하. 윤건희와 손절해야 예. 국민이 당신의 미래를 참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홍준표 시장에게 조언까지 하셨는데, 자, 뭐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이 언제 체포가 될 거냐, 언제 구속이 될 거냐. 이걸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애가 탑니다 지금.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잘하겠습니다. 네. 신속하고 엄중하고 아하. 정확하게 예. 인사청문회를 이끌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했다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신속 정확 엄중한 인사청문회를 해서 빨리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그래서 헌재가 구인 체제가 되도록 할 그게- 의무가 저한테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하겠다 이겁니다. 위원장님이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네. 분들이 제가 위원장 됐다고 하니까 예. 27일이 헌재 심리 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 개시한다고 하니까 네, 네. 그 전에 헌법재판관을 좀 선출해서 그러니까요. 같이 보내주라 예, 예. 하는데 그건 제가 안 된다. 아. 왜냐하면은 이미 국민의힘과 민주당 예. 즉 국민의힘 김한규 간사 민주당 죄송합니다. 민주당 김한규 간사 예. 국민의힘 누구야? 곽규택. 규택 예. 자기 형님이 유명한 곽경택 감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부산에. 형님이 동생이 내 말 안 듣는다. 거기는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이에요. 곽규택 간사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3, 24일 날 청문회를 하고 다음 주 월화. 청문위원들의 순서는 네. 가나다 순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를 깨면은 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합의대로 하고 합의대로 하고 우리가 23, 24 정상적인 청문회를 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예. 내가 자꾸 실수한다.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다. 그러나 27일을 꼭 맞추려고 합의를 깨면은 안 된다. 일단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건 잘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네. 헌재 구성을 빨리 해라. 음. 그리고 과거
설례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지만은 대법원장이 한 맞아요. 것은 관례가 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 몫이니까 해라. 그럼요. 국회 추천이니까. 예. 그걸 뭐 피할 수가 또 없을 것 헌법재판소 같고. 사무처장도 국회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했고 네. 헌법학자 음. 모든 법조인들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임무를 박지원이 명예를 걸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다운 네. 그런 일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특위위원장이 되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하셨어요. 아, 이제 박지원이 가면은 뭐 된다 이런 생각을 예.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예, 어제 보고. 근데 이 탄핵 절차 심판은 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이 9명 채워져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물론 검찰에서 이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 사건은 내란 사건은 넘겼습니다. 공수처 이 공조본이 넘겼어요. 제가 법사위에서 예.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음. 세게 주장을 했. 검찰은 내란의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수사해가지고 네.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음. 불법 증거 수집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공소 기각하고 네. 윤석열 내란 수기가 무죄가 된다. 음. 그러니 빨리 특검으로 가자. 네. 빨리 또 가자.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15명밖에 안 돼요. 검사. 또 경찰이 내란 수사를 할 책임이 있는데 네. 법적으로 경찰밖에 그렇죠. 못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내란죄는.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어요. 아. 검찰에서 하나 딱 깔아 문대 버리잖아요. 군인이라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소권도 없고. 네. 그래서 공수처하고 같이 하면은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은 있지만은 또 기소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특검으로 아, 가서. 결국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검, 경, 공수처 수사 다 잘하고 있어요.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특검이 임명되면은 한덕수 총리가 절대 김건희 특검하고 내란 특검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특검에서 하면은 검, 경, 음. 공수처, 네. 군 다 조사한 거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아하. 기각도 못하고 공소 기각 못하고 무죄가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잘했어요. 윤석열, 이상민 권한을 네. 공수처로 넘긴 거. 검찰 간부들은 욕심이 나니까 반대를 반발하지만은 했다고. 예. 그 사람들은 입이 1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우정 검찰총장 잘했다. 아, 그렇지만은 우리 국회는 네. 현재 미래로 갈 검찰은 과거에 살아요. 그리고 검찰은 자꾸 얘기지만 정치는 민심 생물이지만 그렇죠. 검찰은 괴물이에요. 아. 조작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결국 특검에서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네요. 기소도 다 할 수 있고. 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주국 6대 검찰총장이라니까요. 만주국 아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오마이 TV에서 만주국 출장 가보세요. 검찰청 가면은 청장실 6번째 내 사진이 있어. 만주국 변호사야. 네. 아, 저희가 취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네. 국회 법사위원을 제가 5선 국회의원인데 네. 4선 내내 하는 거예요. 참. 어? 그러니까요. 서당계 3년이면 능풍월이야. 요즘은 서당계 3년 하면 라면도 끓이는 거야. 내가 말한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이 의원님이 지적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안 갈 수가 없죠. 심우정 검찰총장 잘했습니다. 역시 네. 훌륭한 아버님을 두신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하고 조용히 앉아서 그 얘기했어요.
아버님처럼 잘하십시오. 임대평. 예.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나타났어. 오. 잘했어. 예, 박지원 의원은 이제 또 말을 심우정 총장이 또 되새기면서 그럼요. 결정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어르신까지, 자기 아버님까지 욕되게 해요. 네. 이 박지원 의원이 좀 법사위에서도 진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공수처장한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긴급 체포 할 수 있다 해라라고 했는데 할 듯 말 듯하면서 네. 계속 이제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 사람 성질나. 근데 진짜 성질나. 지금 볼 때 결국 이렇게 버티면은 뭐 긴급 체포, 뭐 구속 못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해야죠. 어떻게 체포영장 청구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온 것을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요. 거부를 했더라고요. 천공스승을 얘기 들었는지 어쩐지 점쟁이 말 듣고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 100일 버티자. 3개월 자기 버티자. 관상대로 악어상이라 끝까지 싸운다 하더라니까요. 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긴요. 체포를 해야 되는데. 당장 네. 경찰은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네. 체포를 하고 경호처는 만약에 이걸 방해하면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처벌받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체포를 해야 네. 나라가 조용해져요. 그리고 그 점쟁이들하고 끊어져요. 지금 체포를 해야 결국 체포가 있어 이제 주술국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렇죠. 첫걸음을 그리고 걷는 셈이 되는데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야 아, 말을 함부로 못하죠. 아하. 그게 국민 염장 지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인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그러니까요. 내 귀에 들려요. 뚝뚝뚝. 뚝뚝. 이게 말이 되냐고요. 좀 상가를 가보라 그랬어요. 네. 자기 한남동 공간에서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내가 경찰로 갈까 검찰로 갈까 홈쇼핑 보고 뭘 살까 하듯이 말이지. 쇼핑. 지금 출두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못 하겠네요. 검찰이 못하죠. 검찰에 넘겨서 네. 그건 못 하는데. 근데 석동현 변호사 오늘도 기자들한테 입장을 또 내놓는다고 하던데 윤 대통령 입장을 지난번 한 얘기를 보니까 이거 통치행위다. 그리고 내란이 아니라 뭐 소란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내란이 아니면은 국회로 네. 계엄법에도 국회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엄군이 쳐들어와서 유리창 깨고 총 들고 들어온 것. 오늘 아침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예. 초선 때도 보배더니 지금도 계속 보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사성장군인데 네. 이분이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 다 맞아요. 그 양반 얘기하면은 그러니까요. 예. 정보사 HID의 요원들 38명이 네. 중앙선관위로 가서 별도의 명령이에요. 중앙선관위 과장 등 네. 관계자들 38명을 네. 납치해 가지고 간다. 이렇게 했던 것도 민주 시민의 힘으로 막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내란이 아니면 왜 국회로 들어와요? 개헌법에도 국회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가서 그런 개판을 쳐요? 이건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통치행위고 소란이다 네. 하면은 똥파리도 새냐? 절도행위도 예. 경제행위냐? 그 말로 다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유. 그래서 나는 예. 석동현 변호사도 잘 알고 네. 거기 김홍일, 윤갑근 다 알아요. 이제 그러나 변호인단 들어간 변호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네. 그분들이 검찰의 고검장 출신 검사장 다 알잖아요. 그 변호인을 정의롭게 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롭게 해라. 그래요. 이렇게 변호인이 이제 사실은 변호를 하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변호인은 예. 살인한 사람도 변호인이 있는 거예요.
변론하겠지만 옛날에 제가 대북송금 특검에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네. 옆방에 유영철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 그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인. 예. 그래도 거기도 이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받는 거니까 그건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고검장 출신들 그래도 뭐 한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이 화난다. 그러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심판정에 나와서 변호할 거다, 입장을 내놓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글쎄요. 이게 박근혜 탄핵 때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네. 너무나 극명하잖아요. 그렇죠. 처리 방안에서도 박근혜는 정치 경력이 있고 민주주의를 알아요. 정당 민주주의 알죠. 그러니까 예. 국회에서 해결해달라. 마지막까지 국회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혼자 가지고 갔잖아요. 윤석열은 한동훈한테 네. 당에서 해결하더라. 정치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싸워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네. 친윤이 많으니까 너 까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리고 박근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렇죠. 예. 그래도 책임을 음. 최순실 것도 내가 했다. 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데 네. 지금 윤석열은 지난번 1차 담화 때 딱 네. 얘기하는 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더라고요. 나하고 관계된 김용현 네. 등 해라. 아하. 김용현이 그거로 딱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아하.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윤석열의 오늘 담화는 모렴치한 거지만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그 부하들에게 행동하고 있는 거다. 딱 그대로 나타나고요. 아니 무슨 낯짝으로 네. 와서 항변을 합니까? 음. 망상이에요. 아. 망상이다. 점쟁이가 그렇게 싸워라 했다고 싸워요? 점쟁이 말 듣다가 나라 망했는데? 이건 아니에요. 점쟁이 말 듣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낯짝으로 와서 항변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와닿는데, 자, 이 심판 뭐 이 변론도 진행이 되겠고 또 수사도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다시 이제 국정 상황 돌아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뭐 내일 국무회의를 하면서 양곡법 같은 이런 일반 법안들을 바로 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또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는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되는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 두 개 특검법 중에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은 뭐 이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걸 또 고민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덕수 대행 이런 모습? 아직까지는 네. 저하고 어젯밤에도 소통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한덕수 대행과?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음. 한덕수 총리하고 저하고의 음. 친구 관계가 있고 서로 존중을 하는 사이예요. 네. 그래서 수차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행이 대행으로서의 일을 해야지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마라. 그랬더니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길래 그러면은 네.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 당신한테 생긴다. 당신은 지금 현재 내란 수괴로 적시되는 게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충안파 세 사람이지만은 네. 당신이 포함된다. 아. 왜? 내란 이건 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의결이 됐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불투명하지만은 또 네. 비상계엄 거기에 총리, 장관,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경찰에서 당신을 피의자로 적시해 놨다.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전에 한덕수 법무장관
경찰청장 탄핵을 하자고 할 때 나부터 반대했다. 아, 왜 우리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데 네. 국민이 윤석열 내란 속에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대행이 누구냐 했을 때 눈 익은 귀에 익은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다. 이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살려놨는데 국회에서 각열한 법을 거부권 했잖아요, 말아.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다. 특히 양곡법 등 네. 농업사법 엄청난 저항이 있다. 그리고 국회법 사실 선별 좀 해봐라. 네. 그리고 특히 김건희 내란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은 안 된다. 예. 어제 저녁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파동이 엄청나게 오고 당신의 그러한 일로 나라가 흔들리게 하지 마라. 이제 그의 몫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 양곡법 등 농업사법 그리고 국회법 예. 이 6개 법안을 네. 만약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의 분위기는 바로 돌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대행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6개 법안도 6개 법안이면 정말 특검법까지 만약에 권한대행이 특검법은- 거부한다면 이거는 진짜 특검법은 제가 강조를 했더니 네. 제가 받은 느낌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하지 제가 않을 것 같다. 김건희 특검법 딱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 근데 하는데 그 검토가 거부권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1월 1일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한 뭐 열흘 정도 좀 넘게 남아 있지만 아니 일단은 통과시킬 거다. 공포할 거다. 이 내란 윤석열이 왜 나라가 이 지경 됐어요? 김건희 때문에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네. 대통령 영부인이 함께 감옥에 가 있는 그런다고 감옥에서 같은 방 못 쓰게 해요. 네. 별도로 살아야죠. 그렇죠. 이런 사례가 오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역술인들 동원하고 네. 또 이것을 막으려고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청사에 한덕수 이름이 어떻게 적히겠어요? 역사에 전 세계가 진짜 이름이 남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 거부권을 특히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야, 우리 역사가 또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그건 안 이게 되고요. 그야말로 네.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2차, 3차 내란으로 내란을 계속 지속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이렇게 되면. 저기 저 숫자가 뭐예요? 예. 215만 9천. 오마이 TV 이제 구독자 숫자입니다, 지금. 아직도 저거밖에 안 돼요? 215만 9,825명. 빨리 300만. 300원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네. 그래요. 오늘 꼭 300만 갔으면 좋겠는데. 네, 300만 그래요. 아니고 216만. 그렇죠? 16만은 되겠죠. 네,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되세요. 지금 됐어요. 의원님이 딱 있을 때, 딱 이 자리에 있을 때 216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인사청문 네. 특별위원장이 여기 왔습니다. 올라가잖아요. 자, 빨리 여러분들 이제 위원장께서 와 계십니다. 빨리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근데 저는 이 뉴스 보고 참 좀 너무나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윤석열 씨가 생일 축하 어제 뭐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생일 축하 바구니는 받고 네. 헌재에서 보내는 이 의결서는 서류는 안 받고 이게 뭡니까? 그게 예. 그런 작자가 2년 7개월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다니까요. 참 그게 얼마나 추잡한 사람이에요.
자기 좋은 것은 받고 화환도 격려 화환은 받고 네. 죽어라 화환은 절대 안 받는데요. 그런데 걱정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법사위에서 이 증인으로 네. 김건희 출두를 하라고 할 때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안에 던져놓고 오면 되는 거고 네. 우편으로 가면 되는 거고 수출 거부를 했어도 사실상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간주를 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계엄 비상계엄이건 계엄이 선포되면은 즉각 대통령은 국회에 통보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150명 넘으니까 하자 막 소리를 질러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국민적 영웅이 됐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를 밟자. 지금 그래요. 정부에서 아직 통보를 안 왔다.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우원식 의장이 선언한 거예요. 전화를 하고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네. 우리는 통보가 온 것으로 인지를 하고 알고 해제 결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하면은 즉각 정부로 보냈으면은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해제 의결을 해야 돼요. 네. 한덕수가 해야 되는데 6시까지 기다려도 본회의장을 떠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나 조금 자다가 그냥 사진 찍혀가지고 유명해졌는데 네. 그 사진 기자가 저를 만나가지고 다시는 안 찍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식사 한번 모시자고 우리 보좌관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든 네. 사진 찍었다. 그런데 해제 통보가 안 오니까 우원식 의장이 총리한테 전화해 보니까 4시 몇 분에 했다 간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됐다. 네. 그러면서 계엄군 경찰들은 국회에서 다 철수해라. 의장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계엄군들이 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진짜 피가.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예. 하고 갔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다 인지한 것으로 해서 전달로 되기 때문에 발버둥 쳐도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장사미사 무지랭이 같으면은 저렇게 어거지를 쓰자면은 아니 검사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했나요? 그렇네요. 총장 대통령이 단 한순간이라도 마지막 순간 네.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행동을 해달라. 이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뭐 이 꽃바구니는 받고 이 서류는 안 받고 이 공적인 이 서류 중요한데 이것도 안 받고 있다. 아마 참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소비경제, 골목경제, 식당가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회식하고 좀 연말 파티해라 하는데 예. 계속 술을 무지하게 드실 거예요. 여기도 딱 기여는 하나 해. 소비경제. 소비경제 술 판매량에 그렇죠. 기여하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술은 계속 잡수세요. 그렇지만은 생일 맞았다고 예. 케이크 받지 마세요. 참 예, 받아야 될 건 바로 이제 헌재 이런 서류들 또 소환 통보 이런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티길 할까? 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했는데 네. 이제 모든 것을 엉망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하는데. 그렇죠. 자기가 안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윤석열 지금 뭐 오늘 헌재에서 다시 또 재판관들 회의를 한다 그래요.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다. 다음 단계로 가자. 이렇게 저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지한 것으로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보고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외신은 모르니까 안 보더라도 술 마시면서 오마이 TV도 봤을 거고 다 봤어요. 보고 있을 거다. 자, 근데 오늘 뉴스 들어온 게 보니까 저도 이게 충격적인데
당시 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과 무장 수준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군 차량 100여 대, 헬기 12대 동원을 했고 실탄 10,000발의 저격총도 준비가 돼 있었다. 아니 그런데 와. 윤석열이 말한 거 보세요. 병력 소수를 이거는- 동원하는데 계엄하려면 그렇게 했겠냐? 발이 됩니까? 얼마 상당히 오래전부터 모의를 했잖아요. 네네. 계엄 얘기를 전 정보사령관. 아니 네. 물론 여러 사람이 있는 음. 허를 찔러서 거기서 현 정보사령관 만났다 하더라도 네. 롯데리아 햄버거점에서 중인 환실이에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네. 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계엄 해제 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났던 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예. 이 사람들이 최측근이에요. 그렇네요. 최측근 최측근이고. 다 법조인이고 네. 특히 김주현 민정수석은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잘 알지만은 네. 민정수석 들어갈 때 한번 얼굴 보이고 그의 역할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실제로 그게 나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예. 거기 모였는데 법사위에서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 네. 그분은 팔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최측근이에요. 예. 내가 친구를 망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반성한대요. 그 양반은 옳은 얘기예요. 반성한다고. 네. 반성한다. 그런데 거기 네. 모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지금까지 하나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맞아요. 하필이면 그 그- 만남 이후에 법사위에서 예. 우리가 추궁해가지고 법제처장이 바꿨다고 이제 실토를 했는데 이게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제 2차 비상계엄을 논의했지 않는가. 아.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아직 검경 공수처에서 조사. 아직 조사를 안 받고 있는데 다 밝혀지죠. 네. 그런 거나 지금 이 순간도 네. 저는 계엄이 진행 중이다. 음.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12월 3일 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12월 4일 국회에서 해제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12월 11일자 발행된 국방부의 국방일보에서는 포고령을 그대로 놔두고 군인이 출동한 것은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회계망측한 일들이 21세기 계엄이 해제된 대통령이 고리된 네. 이런 상태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니까 네. 헌재가 반드시 인용을 해준다 이런 음.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과거 사례를 들여서 국민들한테 호소합니다. 네. 대통령 셋이 우리 헌정사에 탄핵을 당했는데 그 중심에 박지원이 있었어요.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이건 반대다. 촛불이 너무나 타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을 했어요. 박근혜 탄핵은 국정농단에 극에 달아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찬성 촛불이 전국에서 활활 타고 있기 때문에 인용이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윤석열 퇴진 비상연대 네. 이부영 이사장 등 제야 어른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시민들과 함께. 그래서 헌재 앞에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인용이 될 때까지 헌재를 향해서 국민의 민심이
헌재가 탄핵 인용되도록 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네. 헌재에서 인용된다. 그러니까 헌재가 인용될 때까지 예. 또 윤석열과 김건희가 감옥 갈 때까지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촛불을 세우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애국 시민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응원봉, 그러니까 빛의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또 새로운 진화, 대단한 국민이죠. 예, 우리 청년들의 이 모습 2030들 대단해요. 네, 빛의 혁명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 가결돼도 국회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응원봉이 또 헌재 앞에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광화문도 다 모이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는 안 오셔요. 헌재로 갔어요. 헌재로 가야죠. 이 재밌는 게 예. 우리 민주 시민들의 덕분이죠. 경찰도 계엄군도 네. 젊은 경찰, 젊은 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 나쁜 숙에 네. 동조한 그 사람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선포되지 않도록 네. 엄중 처벌을 해야 돼요. 아하.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 시민과 경찰, 계엄군에게도 박수를 보내자 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정원이 만약 홍장원 1차장이 개입을 했다고 하면 네. 저는 성공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실장과 박지원 원장이 법과 제도적으로 완전히 개혁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이나 네.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정보위 활동을 통해서도 절대 우리 질 좋은 퀄리티가 좋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 내가 전 원장으로 선배로서 얘기한다. 어떠한 부당한 권력의 명령을 받아도 국정원 법에 이게 부당하면 거부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제기했던 심리전 단장이 네. 거부를 했고요. 이번에 홍장원 1차장이 네. 대통령이 해라.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리스트 줘도 미친놈 하고 국회에 와서 얘기해버린 이 두 사람은 저는 이름 있는 별들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게 참 잘했고 707 특임 단장 어제 검찰에 갔던데 그분도 나는 구속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네. 어떻게 됐든 우리는 경찰 비록 계엄군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의지가 보이면은 5.18 광주 때 같으면은 개머리판으로 쳐버리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네. 그런데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이것을 좀 높이 평가하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네. 내란 숙에 즉각 공수처와 경찰은 오늘이라도 체포를 하고 네. 경호처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리고 빨리 특검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제가 평소에 그랬잖아요. 정치 시장에서 격리하자. 네, 맞아요. 그런데 인간 시장에서도 격리를 하자. 감옥에 가 있어라. 저는 그걸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날이 언제 올지 저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언급하신 것처럼 구독이 그새 한 100명 넘게 늘었네요. 아직도 부족해요. 60명이 더 와야 60명이 더 들어와야 네. 16만이 돼요. 예, 216만이 되는데.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윤석열의 예. 운명을 판단할 헌법재판관을 청문하는 이 원장이에요. 하나 올라갔네. 한 사람. 역시 정치구단 골드보이 또 위원장까지 맡으신 의원님 말씀에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올라간다. 아유 재밌네요 이거. 아. 아유
의원님 저 말씀이 방송에서 올라오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5명, 계속 6 올라오네. 명. 아유 재밌네요 이거. 와 7. 8, 9, 야!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예. 야, 지금 막 깜짝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오연호 대표가 해남에 가서 젊은 학생들하고 영화 관계 한다는데 예. 제가 오늘 해남 내려가거든요. 해남에 금기올 가세요? 내일 국회 일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는데 예. 저한테 어허. 한턱 내라고 한턱 연락하세요. 내라고. 예, 제가 꼭 야, 전하겠습니다. 계속 올라간다. 예. 아니 이거 예. 됐는데 116만? 파이팅! 파이팅! 3, 4, 5, 6, 7, 8, 9. 와! 예! 이 박지원의 힘 대단합니다. 제가 보통 사람이 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독자가 막 늘어나는데 와,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올라가.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혹시 예. 기부행위가 아니거나 네. 선거법에 안 걸리면은 네. 지금 올라간 사람 중에서 네. 10분에게 해남 고구마를 보내겠습니다. 꼭 주소 파악해서 남겨두라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자,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상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의원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216만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이 네. 끓고 있어요. 그렇네요. 국민이 보내는 거예요. 함께 힘을 그런데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만 칭찬받았는데 제가 국회의원 5선 하면서 네. 이번에 처음으로 아. 칭찬 받아봤네요. 그리고 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한 석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하다. 네. 개업날 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니까 6, 70명이 계시는 거야. 의원들이. 네. 숨 막히죠. 150명이 넘어야 해제 의결을 하는데 이걸 채울 수 있느냐. 경찰이 저렇게 막고 있는데 네. 이때의 국회의원 한석의 중요성을 김대중 대통령 이래서 하셨구나 네. 했는데 채워가지고 할 때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국회의원 되고 나 처음 칭찬받아요. 그렇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예, 더 잘해야 되고요.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을 할 겁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꼭 그 사이 네, 윤석열 체포하고 한덕수 대행 네.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이런 오늘과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 이번에 중요한 임무 인청특위 위원장까지 맡으신 박지원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해남으로 내려가시고 보내드리고 이제 이어서 김용남 전 의원을 만나볼 텐데요. 뭐 댓글을 봐도 박지원 의원님 역시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박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함께 또 울고 웃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방송이 바로 오마이TV 박종의 핫스팟입니다.